최근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이 구급 파시스트들이 자꾸 이게 정당하다 이런 장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환길이 그 동대구 집회에서 2월 8일 날 있었던 네. 그 주장을 찾아보니까 대충 네 가지였어요. 비상 네. 관련해서. 첫째가 뭐냐면 일단은 비상계엄이 100% 계몽령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게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 예산을 4조 정도 삭감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네. 그 다음에 국회가 20건 이상, 자기들 주장은 29건이다라고 하죠. 네. 그럴 수는 있어요. 29건 네. 이상 탄핵 소추했다. 네. 이게 과연 비상계엄의 정당화의 논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헌법조항 77조 1항에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게 상황 요건이죠.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 요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건 계엄법인데 계엄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이게 이제 이거는 목적 요건이고 이건 상황 요건이고 네. 그 다음에 77조 2항 헌법은 이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동류가 두 개다. 근데 이번은 비상계엄이죠? 그렇죠. 그다음 77조 3항에 비상계엄이 발동되면은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와 정부 또는 법원의 권한에 대한 그렇죠.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계엄법 구조에 가시면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면 언론 출판 집회,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단체 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계엄법 7조를 가보면 1항의 비상계엄일 때는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군정실시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완전 평소에는 군인들이 이게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헌법에 뭐냐면 정부의 권한입니다. 행정사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할 때 법원이 이게 사법사무인데 이게 행정사법사무로 봐야죠. 재판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행정사무, 사법사무에 대해서 누가? 군인인 그렇죠. 계엄사령관이 관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 헌법 조항이나 이게 그 계엄법을 해석할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네. 국회나 선관위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김 변호사님은? 아, 당연히 없죠. 그렇죠. 이게 한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런 그렇죠. 네. 비상계엄은 네. 일반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비상 사태에만 행사할 수 있는 네. 거니까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그야말로 엄격히 해석해야죠. 엄격하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에 일단은 그 군인들을 투입시켰잖아요. 네. 그다음에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시켰죠. 그렇죠. 두 군데. 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조항에 일단은 네. 어떻게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당연히 부합되지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국회의 어떤 온전성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그렇죠.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선관위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이미 이건 국헌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헌법 7조 3항에 위반되고 계엄법 7조 위반되죠? 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 있는 헌법이에요, 헌법. 그냥 법도 아니고 최고법인 헌법과 네. 이런 구체화된 계엄법에 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만 할 수 네.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저도 그 객관식 시험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학원 강의 등이라든지 뭐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럼 항상 되는 게 여기 국회를 넣어요. 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회를 넣어서 X로 내. 네. 근데 이게 0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잘못 가르쳤는 건지
요새 아니 이건 모든 헌법학자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객관식 기출이 없습니까? 예를 사법시험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네. 시험, 공무원 시험에서 그렇죠. 변호사님도 알지만 이게 맨날 국회로 내잖아요. 헌재랑 국회로 그 맥스로. 이런 거 많이 봤죠 저희가. 거기다가 사실 계엄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군사적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경찰로는 그렇죠. 안될 사회 때죠. 질서 유지를 못할 때. 근데 그렇죠. 저희가 그때 경찰이 사회 질서 유지를 못했나요? 이거 못했으면 우리도 다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 되게 편하게 자고 막 그렇죠. 이렇게 있었는데 어, 경찰로 너무나도 충분히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비상계엄의 요건으로서의 군사적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네. 부정선거를 했다. 네. 그 때문에 선관위 군대를 파견한 거 정당화됐다. 근데 그걸 비상경으로 할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건 소송을 제기하지. 그러니까 선거 소송이든 뭐 당선 소송이든 제기해서 네. 해결할 일 아니에요? 이게 뭐 군주제도 아니고 독재제도도 아니고 아니 민주주의 하에서 법에 정한 헌법, 더더욱이나 헌법이 정한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부정선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뭐 부정하진 않지만 부정선거가 가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이걸 비상계엄을 한다. 참, 네. 그러니까 이거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부정선거 뭐 이런 거 했다 이래가지고 네. 그 이번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한참 뭐 피청구인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네. 나는 솔직히 좀 또라이라 생각했던 게 음.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 하더라도 설사 맞지도 그렇죠. 않지만 부정선거는 네, 맞지도 아니지만 그 하더라도 음. 그게 그 군인을 선관위에 강제로 투입시킬 네.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없는데 그럼요. 부정선거는 뭐 하겠어요, 진짜. 나는 그 그러니까. 답답한 게 아니 부정선거는 뭐 하겠어. 그렇다면 그는 어. 영장 발부해서 그렇죠.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로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한 그 세종대왕이 있었던 군주제 하에서도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군주제 하에서도 그 연산군 정도 돼야지. 아니, 이게 할수 영장이 있잖아요. 발부되면 압수색 못 하냐고, 선관위를. 아니 왜 못해? 아까 당연히 참, 난 지금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화를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압수수색 사례가 많걸랑 실제 선관위 압수수색 사례가 네. 실제로도.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걸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나는 그게 뭐 조선시대 어디 시대에서 온 건지. 그런 사례가 많은데 압수수색한 사례가. 그렇죠. 그래야지. 근데 헌법에 없는 선관위랑 국회 그러니까. 군인을 투입시켜놓고 이게 헌법 위반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답답하죠. 아니, 헌법 문안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법의 해석의 기본이 뭐예요? 네. 법에서 기본은 기본적으로 문헌적 해석이 그렇죠. 물리적 해석이 일차적이잖아요. 그렇죠. 문헌이 명백할 때는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대통령 임기가 5년 중임 불가인데, 아니, 이걸 해석을 해서 50년을 늘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명확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걸 가지고, 이게 무슨 부정선거를 했네, 국회가 저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을 했네, 그래서 국회에 군인을 투입했네. 아니,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 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헌법에. 당연히 없죠. 자, 이거는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은 국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를 함부로 그렇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와 법원만 할 수 있도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먼저 지금부터 과연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우리 챗 GPT를 이용해서 네.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지금 전환길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게 과연 헌법 77조에 부합될 가능성이 1%라도 있는지 네. 한번 같이 보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한번 넣어놨습니다. 네. 자, 하나씩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환길이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환길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비상계엄은 국민은 모두에게 정책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계몽이라고 하던데 헌법조항이나 판례 배치 이런 조항이 타당한지 검토해달라고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적 검토. 자, 비상임 헌법적 근거 몇 조죠? 헌법 77조입니다. 자, 상황 요건이 뭐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렇죠? 자, 그래서 비상계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안보 질서 유지 목적이 주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뭐가 없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국민을 계몽하는 수단이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명식 그렇죠. 규정에 반한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죠. 뭐 어떻게 빼박이죠. 그 다음에 판례 통해서 확실히 허용될 수 있는지도 한번 네. 살펴보면, 자, 헌법재판소 판례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바로 비상계엄의 목적은 공공질서 유지이며 국민의 계몽과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과도한 기본권 제한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계엄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뭐가 아니죠? 국민의 계몽이 아니라 공공질서 유지만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상은 민주주의 원칙. 자, 그래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과연 국민의 각성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뭐죠? 바로 정치적 계몽은 교육, 언론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강제적 조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계몽하면 때리면서 계몽합니까? 너 계몽이 돼야 돼. 이러면서 막 때리고 막 총칼 때리면서 합니까?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계몽하죠. 그건 계몽이 아니라 거의 그렇죠. 강요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계엄이 국민 계몽이 아니라 권력자의 통치 강화 선언 사용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대표님이 1980년 80년 5월 그렇죠? 17일 비상개혁 정부에서 네. 그래서 헌법상 계몽죄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다. 네. 그래서 계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 민주주의 원칙과 배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적 각성은 강제적 조치가 아니라 뭐로? 바로 자유로운 토론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요. 당연한 건 상식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아이, 그리고 무슨 뭐 약간 계몽이라는 게 하여튼 아니 계엄을 통해서 계몽을 해야 된다면은 예. 전환기 씨도 저한테 좀 계몽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초등학교 애들이 수학 문제 못 풀면 계몽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럼 그랬잖아요. 우리 뭐 옛날 어렸을 때, 네. 뭐, 나쁜 행위 하면 너 경찰 아저씨 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아니, 그것도 아니고 군대를 통해서 무슨 계몽을 시키나, 군인들? 그런 거 있잖아. 우리 80년대, 네. 뭐, 계몽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껄렁거리는 사람 잡아가지고, 네. 삽전교육에, 네. 그럼 참, 이게 삽전교육에 정신교조를 계몽하기 위해서, 네. 계몽을 발동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1980년대 그 암울한 시기를 다시 한번 되살리겠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대화 토론을 통해 계몽을 해야 하는데 12상 포고령을 보고 이걸 계몽을 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줘. 그래서 알죠? 계엄사령부 포고령 이런 거 다 아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쟁점이 뭐죠? 바로 국가비상사태의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가 바로 이제 계엄인데 이것은 계몽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자, 그래서 유무 표로도 만들어 놓네. 자, 포고령이 주장하는 목표는 방과세인 대응 및 자유민주 수호로 보이지만 실제 조치는 광부형 기본권 제한을 포함한다. 첫째 포고령 국회 지방의 정당 집회 시활동 금지. 이건 어디 위반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 8조와 21조에 위반됩니다. 표현 자유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렇죠. 자유민주 부정 및 여론 조작 금지. 가짜뉴스 허위 선동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그렇죠. 언론 출판사의 겸사 통제는 또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렇죠. 사회혼란 조장행위 금지와 관련돼서 파업 노동행위 금지는 노동삼권 헌법 33조 위반이죠. 의료진 강제 복귀 명령은 네, 이건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15조를 위반합니다. 강제 노동 금지도 위반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네. 방과 세력을 제하고 일반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네, 법적인 모호성 문제가 됩니다. 방과 세력이 뭔지 자체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마디로 너무나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아니, 그로 따지면 솔직히 지들이 방과 세력 아니야? 당연히 저는 도대체 누가 이라는 거야? 네, 윤 씨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네. 개헌법에 한 특별조치 행사는 영장 체포 구금 압수해 갈 수 있다는 것은 12조, 16조에 위배되죠. 위배된다. 그래서 헌법적 검토 및 유언 가능성 지금 말한 거죠. 정치활동 금지는 네. 헌법
8조 21조 위반 등등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자, 판례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라고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네, 현재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바로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해당 포고령은 바로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며 비례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 크다. 포고령이 계몽령이냐? 자, 결론입니다. 네. 자, 비상계엄은 계몽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이 정치와 법의 중요성을 자율적으로 깨달아 하는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포고령은 첫째, 바로 모든 정치 활동과 언론을 통제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학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 일반적인 국가 권력의 강제 조치로 국민을 억압하고 위협합니다. 세 번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대폭 제한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죠. 그렇죠? 이는 계몽이 아니라 권위적 통제 정치며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이 국민을 억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아, 진짜 챗GPT는 근데 이건 챗GPT가 어떤 자아나 우의 그 어떤 편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실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걸 부정하는 분들이 어딨어. 그래서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포고령은 계몽이 아닌 뭐다? 통제 조치라는 거죠. 이런 거를 전환기를 떠들고 다니면서 젊은 애들 세뇌시키고 그러니까 이 파시스트자들이 진짜 그럴듯하게 자유주의로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계몽이라고 주장은 바로 헌법적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환기라 뭐라고 했어요? 예상 삭감 때문에 국정 마비로 비상계엄 당을 주장했다. 그래 물어봤어요. 야, 미국에서 야당 반대로 예산안 얘기를 안 돼서 정부가 셧다운 되지. 야, 그럼 정당하니? 한번 평가해달라고 그랬어. 네. 미국도 셧다운 되는 거 많이 보시고, 옛날에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클린턴 시대 때 네. 야당에서 예산안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네. 셧다운 돼가지고, 그죠. 정부 월급을 안 줘. 그래, 시민단체를 안 하더라, 걔네들은. 정부 공무원들이랑 그다음에 의회 직원들도 다 출근을 안 하죠. 그냥 군인들이랑 경찰 빼놓고는 네. 핵심적인 빼놓고는 아예 출근 자체를 못 하더라고. 월급 안 주니까. 그렇죠. 셧다운이더만. 네. 아니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거 가지고 계엄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 니네들 야 야당 반대 예산안 얘기를 안 되면 정부가 셧다운하면 비상계엄 발동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라고 평가해봐달라고 했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관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77조 요건 쭉 설명돼 있죠.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자 미국의 정부의 셧다운과 비교 비상계엄의 가능성 검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의 특징 네. 정당한 절차에 따른 예상안 통과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다. 네. 정부 필수 기능 했죠? 군대 치안 의료력은 그대로 유지가 돼. 그렇죠. 그죠? 경찰은 출근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제약은 어떻게 한다? 셧다운이 국가 안보 그치. 이유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셧다운 기간 동안 의회 행정부 협상화 해결책을 도출한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헌법상 비상사태 선포로 주로 전쟁이나 국가안보에 실제 위협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예산 문제로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더라도 이는 정책 교착 상태의 문제지 물리적 군사적 위협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그렇죠? 미국에서 예산안 부결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거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챗GPT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산안 뭐 600 몇 조에서 4조 깎였다고 뭐 그걸 그 비상계엄 발동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사실 그래. 1%에서 4조니까 그거를 삭감했다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다? 네, 본인이 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상계엄은 본질적으로 헌법이 허용하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네. 민주국가에서 어느 때요? 바로 국가 운영이 어려워진다 해서 준수적 조치를 동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므로 절대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발동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그리고 예산 삭감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것이지 국가적 위기 상황, 바로 그 북한 문란이나 또는 이런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군민주권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군이 선출한 국회의 결정을 이유로 군을 동원하여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의회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 측면도 아니죠. 측면도 아니고 정면을 부정하는 건데 이거 자식들 말이야. 네. 비례원칙 위반된다. 예상 삭감은 의회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과잉 조치다. 네. 저희가 참 좋아하는 비례원칙 역시 결론이 뭐죠? 예산 삭감으로 한 국정마비의 비상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정당화될 수 없다. 명확하게 없다라고 돼 있네요. 그냥 다른 얘기 하지 마. 그렇지. 네. 77조 계엄선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엄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예산구별로 정부가 실행되더라도 계엄을 선포한 사례가 한 번도 없으며 헌법상 미국 수정헌법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돼 있어요.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윤석이라는 책자는 뭘까요 도대체? 대단하죠. 근데 이거 또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전환기는 또 뭡니까? 더 나쁜 놈이야 내 보면. 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며 군을 동원한 통치는 의회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수치스러워. 네, 당연히 헌법 위반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를 굳이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건 1+1이 2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고 하니까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너무 답답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가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1+1을 4라고 우기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주의자들은 이성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파시스트의 특징은 이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네. 이성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이성적인 얘기잖아요. 이성이 안 되면 맨날 감정에 호소하고 우리 윤 대통령께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 걱정을 하셨는데 막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울지 말고 말을 해. 제발. 그리고 우리 그 나치도 그렇고 그 무솔리니, 그러니까 파시스트의 어떤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파시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무솔리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그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어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흔들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군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거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식에 이렇게 다시. 그래서 이제 로마 진군 있잖아요. 1922년에 무솔리니가 그렇죠. 4만 명인가를 데리고 저 로마로 이게 진군을 해요. 그럼 좀 있으면 사람이 붙었겠죠? 그래가지고 수상이 돼서 진짜 2차 세계를 일으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무솔리니가. 그 따라서 하는 히틀러고. 히틀러도. 그러니까 자기 그 나치당을 통해서 군대 비슷하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렇죠. 나와가지고. 지금 정강은 어느 정도 조직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그래서 뭐 특임 전도사니 뭐 이상한 뭐 자유마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는 이건 조금 저희가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헌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적은 분명히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제거 좀 용어가 근데 여기는 제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따라서 법이 정하신 일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유언장로 해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해서 뭐 내란 선동죄로 처벌한다든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절대 그런 언사도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폭력적인 어떤 억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뭐 전환기라든지 그 정광원을 어떻게 하자 이런 거는요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말도 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의 동조해서도 안 되고 비슷한 발언해서도 안 돼요. 우리들은요.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자,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가 탄핵수를 20번 이상 했다. 자기들 주장 29번이에요. 전환기 주장은. 그래서 내가 또 세보니까 대통령까지 포함한 29번이더라고. 근데 솔직히 그 뒤에 해준 것까지 포함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 자식들. 뭐, 그 몇 번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20번 이상 감사원을 탄핵 소치했어. 이게 국정마비를 일으켜서 비상경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의 주장을 평가해봐라. 그리고 우리나라 법과 미국 판례를 참조해서 평가해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가 답을 합니다. 이제 77조는 비슷합니다. 탄핵 소추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네. 자, 일단은 저 탄핵소를 받은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죠. 그렇죠. 65조 3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헌법이 정한 절차에 새로운 인사를 임명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법에서? 네. 그래서 탄핵 소추가 국정 마비를 일으켰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 판례를 한번 가보죠. 미국의 탄핵 소추 절차 쭉 설명하면서 미국에서도 네. 자,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탄핵 소사가 있다. 네. 그래서 근데 계엄을 선포한 적은 있다 없다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부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국 헌법상 탄핵 소지로 대통령이 비상적으로 선언하거나 계엄을 발동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탄핵 소추가 국정 마비를 초래한 적은 없으면 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확실한 걸 가지고 지금 이런 엄한 소리를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탄핵 소추란 비상계엄 활동의 정당성 평가, 헌법적으로 정당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하게 없다는 설계하고 있네. 자, 미국에서도 탄핵 소추로 국정 마비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사례가 있다 없다?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발동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죠? 그렇죠.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당한다. 결론이 뭐죠, 그러면? 바로 탄핵 소추로 인해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주장은 헌법적으로는 민주주의 원칙에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들이 주장하는 게 선거 문제죠. 네. 자, 선거 소송 뭐 재개해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의회가 구성되어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자, 군인들은 선관위 조사를 위해서 파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과 미국 판례를 통해 참조해서 평가해봐. 네. 그래서 비상계엄 요건을 이제 쭉 설명을 하죠. 물론 이제 결론은 답이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 헌법상 부정선거 의혹은 군을 동원할 사유가 아니며 이는 선거 소송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계엄에서 어디 요건에서 이게 부정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다 있잖아요. 다른 법에. 그렇죠. 선거소송이든 당선 무효확인 소송이든 그렇죠. 또 형사 고소 고발 해가지고 압수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 그럼요. 그런 거는 진행을 해봤자 안 되니까. 선거소송이든 당선소송이든 다 패소했걸라. 22대는 진행 중에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선관위 직원 중에 처벌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 선거 부정이 그렇게 많다고.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데 왜 한 명도 못 찾아내나? 네. 아니, 대통령이었잖아. 검찰총장이고.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그 부정선거가 너무 일반화돼 있는데 지네 주장에 따르면.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체포돼가지고 처벌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미국도 한번 봐볼까요? 미국에서도 자, 대선 관련돼서 그치 우리 어렸을 때 네, 기억나시죠? 95입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됐죠? 자, 플로리다 재검폭 문제로 소송이 발생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을 뿐 군이 개입한 적은 전혀 없죠. 없다. 법원이 선거 결과를 판정할 권한을 가짐을 명확히 했고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오히려 그게 위헌적인 행위지. 그렇죠. 우리 그때 사실 우리가 고가 있는 이긴 줄 알았어.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근데 결론적으로 고가 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뭐 했더니 야, 그래도 고가 딱 인정하고 물러가더라고. 네. 참 그 아름다운 어떤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그런 그렇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은 지가 이겨놓고도 부정선거를 하니 아니 자 약간 그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딱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렇죠? 자, 트럼프 펜실베니아 사건에서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 트럼프가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소송을 기각하고 사법 절차에 따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자 트럼프가 군인을 동원하려고 했으나 비슷해요.
근데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이유로 군을 동원한 적이 없고 이는 헌법은 위반된다. 그렇죠. 보수적인 놈들 맨날 미국 좋아한다고 성적이 힘드는데 야, 인마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를 동원한 적이 없대. 성적이 흔들지 마. 미국애들 싫어해. 아, 이게 그러면 미국이 이걸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니야? 부정선거에 군인을 투입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하는 니가 성적이 흔들었다고 하면 미국 애들이 좋아하겠어? 전 싫어하죠. 아니, 분명히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이유로 군을 동원한 적이 없대잖아. 네. 이게 왜 이래, 얘네들은 도대체. 그래서 그래서 선거 부정을 위한 비상계엄 정당성 평가, 헌법의 정당성이 없고 미국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에 따라 이제 해결해야 한다?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헌법적인 절차 여기에 따라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 원래 이제 네. 우리 국가긴급권의 헌법의 76조의 긴급재정제 처분, 긴급재정 명령, 77조 2항의 긴급재정경제 명령 대신 이제 긴급명령이라는 제도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77조에 계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권력분립 원칙에 애걸랑요. 그렇죠. 원래 이제 국회라든 다른 국가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대통령이 집중시켜서 이 문제를 네.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권력분립이 애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권력분립이 무너지면 저 권력의 남용으로 독재 정치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는 있잖아요. 북한과의 전쟁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대비해서 나온 게 계엄이에요. 그렇죠. 특히 국가 긴급 중에 제일 위험한 게 계엄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엄격히 해석해서 진짜 전시사변이 발생해야 되고 군사의 필요에 응할 때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 계몽을 위해서 예산삭감이라든지 탄핵소추라든지 아니 그건 답이 이미 법이 정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럼요. 뭐 법이 정한 절차가 따로 있으면 법이 정한 절차로 해야 되고 그렇죠. 일반적인 법이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국가기관을 네. 행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뭐 탄핵이라는 건 헌재 결정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답답하면 새로 저 탄핵 결정이 나오면 새로운 공무원을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예산 삭감이 되면 국회랑 다시 논의해서 추가 경영 예산을 논할 수도 있고. 그럼요. 설득을 계속 해야죠. 그렇죠. 민주주의랑 설득의 과정 아닙니까? 그럼요. 저쪽이 나 미워한다 해서 안 만나요?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아니죠. 네. 설사 만약에 이재명이라든지 민주당 측에서 좀 각박에 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같이 대화 타협을 해서 자 서로 설득해가지고 이거는 너희들 말이 옳으니 그 말은 내가 받아들일 텐데 이거는 내 말도 옳은 것 같으니 너희도 좀 받아줘라. 이렇게 그렇죠.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서로 이렇게 타협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만약에 2층에서 층간소음 있잖아요. 네. 뭐 애들이 떠들고 막 난리야. 음. 그래가지고 그거 팔 가지고 위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대화를 해야지. 네.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죠. 낮 시간대는 괜찮지만 밤 늦게는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그래도 안 들으면은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 가지고 가야 돼? 아니. 칼 갖고 가면은 그 사람이 이제 큰 범죄 행위를 범하게 그쵸. 되니까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손해배상이라든지 또는 예. 그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다 합리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다 불만이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 절차에서 완벽한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불만족하더라도 이것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고 대화 토론을 통해 행위를 해야지. 마음에 안 든다 뭐 권총 가져가가지고 막 칼 가지고 하면서 그렇죠? 위협하면서 너 조용히 해. 지금 이런 꼴 아니에요. 원시 야만 시대죠. 그렇죠. 우리 인류가 인간이 동물과 달리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동물과의 차이점인데 그렇죠. 다시 동물 시대로 가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핑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핑계를 대야 되는데 예산 삭감, 탄핵 소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계엄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에도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 기준은 네. 개인의 생각이나 사고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만든 거 아닙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선거를 통해 주요 국가기관을 선출해서 그렇죠. 니네들 법대로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권한을 부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권한 행사하면 됩니다. 또 이런 놈들 있잖아요. 비상계면 대통령 고유한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많죠. 근데 권한이 자기 마음대로 행사라고 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민들이 뭐예요? 딱 법에서 이 요건에 해당할 때만 권한 행사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법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권한 행사한다. 그건 당연히 권한 남용이고 그렇죠. 권력 남용이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면 그러면 체포 구속 압수수색 수사하고 나는 경찰이나 검찰이 갖는 고유한 권한이다. 그쪽에서 범죄 혐의도 없는 사람, 길 지나간 사람, 좀 체포해. 범죄형처럼 생겼다 나같이 그러고 막 체포해 가면 이게 고유 권한 행사입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체포하려면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니면 절차상 영장을 가지고 오든지. 그것도 아니고 생긴 게 범죄인스럽다. 이래가 길 가는 사람 잡고 체포해놓고 우리 수사권한은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맞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이게 법위에서 부여한 권한 자체가 각 국가에는 권한을 나눠준 건 맞아요. 비상계하면 대통령 권한이가 맞아. 그래서 고유한 권한이래. 그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한다? 법이 정한? 원에 해당해요. 그치. 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상황 요건, 목적 요건에 해당해야만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 또 절차 요건. 국회 통고. 그것도 안 했잖아. 그렇죠. 부서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부서라든지 국민 심의도 한번 다뤄봐야겠지만 절차적 문제도. 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죠. 그런 권한 행사해놓고. 그렇죠. 절차도 안 되고. 그러놓고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통제가 안 돼야 된다. 이런 야만적인 발언이 헌법과 법률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사법고시를 붙고 물론 이제 9번이나 떨어져서 이제 9번째 붙으시긴 해 8번 떨어졌죠. 이제 사실은 근데 약간 9수 만에 붙으신 건데 그래도 어쨌든 사법고시 붙었으니까 헌법을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안 했어. 했는데 이렇게 행동하냐? 아마 암기 위주로만 하셔서 이해를 못 하신 게 아닐까. 그렇지. 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쵸. 내 강의를 안 들어 네. 저러면 생겨요. 이제부터 그냥 강의 좀 들으세요, 공무원 여러분. 음. 보수 교육도 받아야 돼. 학교 갈 때만 시험 보면 되냐? 들어가서도 가끔 강의 듣고 막 이렇게 해서 리마인드를 자꾸 시켜줘야 되는데 까먹는 거야. 들어가면. 그러니까 헌법은 저는 모든 공무원들이 반드시 봐야 될 시험이라고 봐요. 공무원이라면. 그러니까 다른 직종이야 뭐 헌법을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되고 나서도 그래요. 되고 나서도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네. 헌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이런 요건이 안 되는 권한 행사놓고 고유 권한이라고 우기고 이러면서 이게 나라가 얼마나 지금 불행해졌어요. 그렇죠. 나는 그냥 섬뜩해요. 그날 네. 12월 3일 날 네. 어우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때. 젊은 분들이 좀 이해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 1980년대 대학 생활이라는 그렇죠. 그때 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섬뜩함이 있죠, 전두환에. 그때는 여러분들 그냥 칼 막스의 책을 가방에 들고 갔는데 그냥 경찰이 잡아서 뭐 영장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열어 가방을 열어. 그래서 그렇죠. 가면 그냥 바로 데려가. 칼막뿐만이 여자애들 가방 다 뒤졌어요, 학교 네. 앞에서. 그냥 영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냥 뒤지는. 그렇죠. 그런 시대로 지금 이 자식들이 회귀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심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느꼈던 섬뜩함, 네. 전두환에서 느꼈던 섬뜩함 있죠. 그렇죠. 딱 난 솔직히 윤석열을 보면서 그 섬뜩함을 똑같이 느꼈어요. 네. 그날. 네. 저도 사실 그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좀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 그 계엄 때문에 계엄 빔이라고 해서 네. 주가부터 해가지고 그 후인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거보다도 하여간 그야 뭐 어차피 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할 시간이 되긴 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그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 네.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광기스러운 시대 때 그 네. 폭력과 무자비함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끔찍한- 감각은 엄청난 손해의 사실은요. 그렇죠. 국민 전체를 이렇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이게 누적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지 잘했다 하고 개목리로 우기고 또 그걸 추종하는 저 전환기 같은 놈들이 저렇게 확산시키면서 80년대를 경험 안 한 20, 30대는 이게 심각성을 좀 덜 느끼걸랑요. 그렇죠. 옛날로 오히려 돌아가고 싶은 거. 근데
그 시대를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자기들은 지금 현 시대에서 너무 힘들고 삶이.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로 가서 독재 정권 하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일부죠. 물론 20대, 뭐 30대도 아주 소수가 그런 거예요. 이게 솔직히 또 이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표집도 할 테고 뭐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정상적인 그렇죠. 사람이라면 네. 그런 질문을 받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네. 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애들이 남아서 그걸 답변을 하다 보니까 네. 과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꼭 선거하면 지잖아요, 지들이. 네. 예? 이런 행동해놓고. 그래서 국민들도 이게 뚜렷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자녀분이든 그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80년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파시스트적 경향이 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지금 네. 학자들의 견해잖아요. 그렇죠.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래서 이게 중단하지 않으면 네. 이게 80년대 상황 또는 독일의 1930, 40년대 상황으로 이게 네.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 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나라 갑자기 파시스트들이 다 정권을 잡고 그래가지고 파시스트적인 어떤 행동하게 되면은 북한과 또 전쟁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북한과 전쟁하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뭐 과장하자면 그것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북한 비판하면서 북한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윤석열을 했던 거야. 그렇죠. 그죠? 북한은 사회주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독재예요, 독재. 독재는 왕조국, 군주 절대 왕조국까지 네. 걔네들이야. 근데 우리가 그 비슷하게 가면 됩니까? 네. 그러면 북한을 비판할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 드린 말씀이니까 한번 잘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스물스물 뭐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올라오는 네, 애들이 막 그쵸. 있어요. 네.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망치로 때려서 너 아니야 이렇게 말은 해줘야 돼. 그렇지. 예? 그냥 방치하는 게 이런 막 독보스처럼 커져요. 네. 저항님 봐봐 갑자기 우리 제일 처음에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제일 처음에. 네. 근데 며칠 지나니까 막 독보스처럼 전국을 휩싸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말을 꼭 해야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즉각 대응해서 네. 그거를 뽕만치로 똥 때려서 못 나오게 해야 돼. 그런 그렇죠. 주장들이 자꾸 확산되게 하면 네. 안 됩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용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좀 그 처벌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법이 정한 절차에서 처벌도 하고 저희들은 주장으로서 그 사람들의 논거가 얼마나 허접하고 법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네. 명료하게 밝혀서 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없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